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2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시 기해년 정축월 신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해가 됩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신금일간이 엄동설 아닌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 다음으로 월령 본다라고 하는 것은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오늘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는 글자를 말하는 것이고, 천간에는 10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간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10가지의 글자가 있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8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글자를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그 다음에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죠. 어저께 공부한 경금과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금, 즉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쇠라고 하죠. 쇠, 무쇠라든가 이런 쇠에 해당되는 이제 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지만,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그 성향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그 용도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B라고 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의 특징과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취향에 맞게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잖아요. 우리 애기들 키울 때도 아기의 성향, 적성, 성향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이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의 소질이 있는 애인데, 운동 격투기를 시키면, 그렇죠, 격투기 하러 들어가서 사람 얼굴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림이 소질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 또 그래서 연극 좋아하는 사람이면 연극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좀 환경이 주어지면 그 사람의 역할, 사람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식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신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여러 가지 십간 나름대로의 특징과 성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게 사주가 배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십간에 맞는 어떤 귀라든가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 쭉 중화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금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 그래서 매우 강인한 특성을 가진 무쇠라든가 큰 쇳덩이 같은 걸로 이렇게 본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귀금속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되는 금이고요. 신금인 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주옥과 같기 때문에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반지 엄청나게 결혼 반지 비싸고 귀하고 소중한 반지를 불에다 다시 달군다라고 하면 그 용도라든가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다시 보는 것, 특히나 뭘 보는 거 안 좋아해요? 정화 보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금이 정화를 보면 바로 녹아버리기 때문에 정화 같은 경우를 다시 보는 것은 마땅치 않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조후, 따뜻하게 하는 조후의 용도로서는 병화를 쓸 수 있지만, 신금을 단련하는 목적으로서 화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 뭘 좋아하냐면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금수쌍청이라고도 해요.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금은 백자가 흰 백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수라고 하는 것은 맑을 청자, 금은 하얗고 수는 맑다라고 하는 뜻이고, 금수쌍청도 같은 것이에요. 금수가 모두 쌍으로 맑다라고 하는 것이 금수쌍청이 되죠. 같은 말인데 뭐 이마나 맞박이나 입이나 주둥이나 뭐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백수청, 금수쌍청 다 같은 말로 쓰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 특히 경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금은 맑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도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그러한 맑고 깨끗한 민족이라서 흰 백자를 쓰지만 뭐 금이라고 하는 것, 보석이라고 하는 것, 뭐 파란색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빨간색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우윳빛깔 나는 보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백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 없이 맑고 깨끗하다라고 해서 금백이라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금이 하얀 색깔이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도 임수, 개수 뭐 이런 물들이 있겠지만, 물도 깨끗해야지만 사람이 먹을 수도 있겠고요. 오염이 되지 않아야지만 모든 통식물도 그 물을 갖다 먹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후쿠시마 원전 폭발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지금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 오염된 방사능이 오염된 물을 바다에다가 버리고요. 일본 지하수 같은 것도 거의 많이 오염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밑에 노심이 용융됐다 그러잖아요. 아직 그거 해결도 안 됐어요. 아직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누가 거길 가겠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안에서 엄청난 방사능 오폐수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저 후쿠시마 그쪽에서 이제 올림픽 한다고 하면서 그쪽 이제 농수산물을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또 먹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체 실험 대상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 방사능에 한 식자재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입돼 오는 것들도 지금 완벽하게 검역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는 그 일본산 그 어패류 같은 것들도 뭐 몰래 유입되어 오고, 우리 뭐 그 있잖아요. 뭐 그 도시락 같은 경우도 잘 봐야지 일본산 어디라고는 표시는 안 되지만 일본산 쌀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경계를 하고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그 결혼해서 아기 다 낳고 나이도 먹고 해서 뭐 나 혼자만 좀 건강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앞으로 결혼을 해서 내지는 결혼했지만 앞으로 2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방사능에 피폭되면은 나만 아프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2세까지 유전된다라고 하면 이거 큰 가족적인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맑고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금도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거고요. 물도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서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백수청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신금은 아까 말했던 다시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신금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임수로서 세진하는 것을 좋아해요. 세진이라고 하고요. 도세주옥이라고도 합니다. 도세주옥이라고 하는 것은 도세라고 씻고 뭐 이렇게 막 깨끗하게 한다는 거고, 주옥을 깨끗하게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자가 티클 진자의 티클, 먼지, 티클을 뜻하는 것이고, 세자는 우리 세수, 세안할 때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금에 묻어있는, 여러분 보석 반지에 묻어있는 먼지라든가 녹 같은 것을 잘 닦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금을 닦아내는 임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걸레도 깨끗한 물에 빨아야지만 더러운 걸 닦을 때 더러운 것이 닦이는 건데, 물도 더러운 물에다 그거 이렇게 빨면 오히려 닦는 것 자체가 다 더러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걸레가 아니라 걸레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요. 걸레를 빠는 물도 깨끗해야지만 그것을 청소하는 대상도 같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세주옥, 금백수청, 금수쌍청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 신금이 임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금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임수도 맑고 깨끗해야지만 서로 금수가 모두 깨끗해진다라고 해서 금백수청, 금수쌍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이 임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신금이 맑고 깨끗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시사철 임수를 대동해서 써야 되는데, 여름 같은 데는 임수가 뭐 많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해자 축월의 동절에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운데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금 자체는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부가 결혼식 하러 가는데 따뜻한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찬물이라도 씻어야겠죠. 그래야 신부가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내가 좀 깨끗해지는 것은 좋지만 춥잖아요. 추운 게 좀 문제지. 그래서 뭐 봄, 여름, 가을까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해자 축월 겨울에 신금이 임수를 쓸 때는 반드시 임수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원령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자, 같은 금이라도 하더라도 경금과 달리 음금으로서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약간 온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금이면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단 임수로서 세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금인 신금과 물인 임수가 서로 깨끗해져야 된다. 그것을 바로 금백수청, 금수쌍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임수로서 신금을 닦는다 해서 이걸 갖다가 세진 내지는 도세주옥이라 한다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 신금이 태어난 원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 태어난 원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고요. 어저께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나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나 크게 뭐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복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짝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 뭐예요? 북방이라고 했어요.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으로는 북쪽을 뜻하는 것이고요. 해자 축은 북쪽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이라고 하는 이 축월,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서는 겨울을 나타내죠.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초동, 처음 초자에다가 겨울 동자라고 해서 초동이라고 하고요. 자월은 해자 축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해서 중동, 버금중자를 써서 중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동, 그죠? 그 다음에 축월, 지금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 겨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얘를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모동, 점을 모자, 니엇, 뭐 해가 점은 돼서 모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써서 이제 표현해서 일단 다 어떤 단어든 간에 뭐예요? 겨울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겨울은 여름, 봄, 가을에 비해서 뭐예요? 엄동설한이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춥다, 엄동,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춥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이 많아지는데 차가워진다, 한기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 쉬운 말로 물을 갖다가 냉장고 넣는 거하고 똑같죠. 냉장고 딱 넣으면 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땡땡땡땡 얼게 됩니다. 얼음도 다 똑같은 얼음이 아니라요. 영하 5도에서 얼음과 영하 10도에서 얼음과 영하 20도, 30도에서 얼음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그 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더라도, 해월, 자월, 축월이라 하더라도, 자, 똑같은 해자 축월이 아니라 사주에서 타 간지로 금이 많아진다거나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기운이 그만큼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월지만 넣고 겨울이 이렇게 비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주라고 하는 이 8글자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엄청나게 오묘한 자연적 이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열이라고 하는 한난조습의 개념과 조습의 개념과 그 다음에 왕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 안에,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글자 8개를 위아래로 2층으로 쌓아서 이것들이 왜 기둥을 만들어 놓고 사주팔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글자로 보이지 않고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는 때가 이제 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물상론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이제 글자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상황이 그림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보기가 굉장히 편해져.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엄청난 이 기초를 숙달하고 반복 숙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운전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면허 딸 때 운전면허 학원 가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앉는 순간 가슴이 콩탕콩탕 뜁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내가 잘못 밟으면 이 차가 저기 전봇대에 가서 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전진 기아를 넣어야 되는데 후진 기아를 놓고 잘못 밟으면 이게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갈 텐데 이게 어떻게 될까? 왜냐?
왜냐면 아직 차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 갈 때는 발을 살짝 엑셀 밟아 조금 지나가면 움찔합니다. 오, 이게 진짜 가네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앞으로 콕 쓰죠. 이것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 엑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에 그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운전면허 배울 때 굉장히 그랬죠. 저도 초짜였으니까 처음에는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 면허증 따고 연수 좀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운전을 아주 편안하게 하죠. 처음엔 각 잡고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거만해서 이제 몸 전체가 뒤로 작게지면서 이제 가끔은 창문도 내리고 팔도 이렇게 딱 걸쳐놓고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제 차라고 하는 것에 내가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명리학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신금이 뭔지 모르고 연주가 뭔지 모르고 일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육친 뭐 정인이 뭐네 막 이거 처음에 딱 입문하는 순간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밤에 누워서 생각하면 편두통이 지끈지끈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괜히 해서 막 후회도 막 하죠. 근데 또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라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한번 이렇게 또 한번 공부하고 싶고 해서 또 한두 달 열심히 하다가 또 이렇게 보이면 막 남편 덕이 있는지 자식 덕이 있는지 막 보여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고민 들어갑니다. 이걸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뭐라도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죠. 거기다 대고 이제 진짜 심도 있게 좀 논문도 좀 자세히 읽어보고 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제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물상같이 이게 그림같이 보여지는 거. 이제 차로 말하면 이제 뒤로 제끼고 차 내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할 정도, 그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부터 이제 기둥 화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렇게 짜릿하고 오묘하고 이런 세계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뭐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래 하여튼 이게 신금 축월을 태어났을 때 그냥 글자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글자가 하나가 더 추가됐을 때 어떤 글자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계속 이렇게 궁리해 보셔야지만 명리 사주 명리학을 빨리 나의 학문으로 만들 수 있다. 제가 누차에 강조하는 것, 원령 안에는 한난 조습의 개념과 왕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해 내야지만 사주를 잘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이 축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엄동설안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고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이전 계절이 해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계절은 자월이었습니다. 이 해월, 자월 같은 이 두 계절은 그야말로 해수, 자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수가 많은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어서 신금이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이때는 식신상관이 왕해졌기 때문에 신금이 약합니다. 근데 자 바로 소환이 넘어오면서부터 자월에서 축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자수에서 설기가 됐던 그런 시대를 넘어서 축월에 오게 되면 일간 신금이 축에 통근을 하게 되고요. 축 중에 있는 지장간 기토가 신금도 생해주게 되니까 해자월의 신금이 약해서 문제였다라고 하면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한 것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 이것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경금도 마찬가지죠. 경금이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설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금이 약했다라고 하면 축월은 원령의 뿌리를 어저께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댕댕이 누렁이가 지집 앞에서 있으면 50% 먹고 들어간다. 자, 원령을 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댕댕이가 지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가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금 같은 경우는 왕세에 치중할 필요 없이 겨울이기 때문에 조후 따뜻하게 하는 것과 신금을 어떻게 됩니까? 도세주옥 하는 것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축월에 태어났을 땐 엄동설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1 축월의 신금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관건이 됩니다. 화가 없으면 얼어져 있죠. 얼게 되면 물론 신금 자체도 얼죠. 사람이 혼자 밖에 겨울에 나가 있게 되면 따뜻한 온기
난로라든가 햇빛이 없다라고 하면 계속 추운 데 있게 되면 오돌오돌 떨게 되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오래 버티다 못해 사람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간 자체도 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령, 월지 자체 토도 얼게 되죠. 그래서 같은 토, 진술축미토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동절에 얼어 있는 땅, 동토가 되는 거예요. 동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쪽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자는 얼다라고 하는 그런 동자여서 땅에 얼어 있는 그런 저 시베리아 저쪽 벌판 툰드라 지대에 있는 떨어져 있는 영구 동토층에 있는 땅과 같이 얼어져 있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해야 되는데 얘가 얼게 되면 토가 금을 생할 수가 없어요. 얼게 되면 생육 뭐 이런 것이 다 멈춰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이 녹아야지만 금을 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추월에 태어났을 때는 모든 만물이 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있어도 좋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화, 병화 입장에서 신금은 정화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겨울에 해자주간에 춥기 때문에 정화를 뭐 부득이하게 병화가 없으니까 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첩신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여기도 첩신될 수 있죠. 이렇게 이 칠살은 일간에 첩신되어 있는 것이 좋지 않고요. 만약에 정화를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원격되어 있는 것이 그래도 칠살 정화가 신금을 파극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보다는 뭐예요? 병화가 있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더 크겠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 혼자 청원에서 떨렁하게 있기보다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임모, 사화, 월,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힘이 있는 태양과 같아서 천하를 따뜻하게 할 수 있겠고요. 천하만 따뜻한 게 아니라 일간인 나도 따뜻하게 해줘서 몸을 녹여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땅도 녹게 되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능히 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성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화를 얻는 것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뭐예요? 임수를 찾아야죠. 임수. 그래서 이 임수를 찾아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족하게 되면은 전국이 따뜻해지면서 신금은 또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 임수는 있는데 병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수는 있는데 병화가 없으면 얘도 얼죠. 어차피 물이죠. 물이 얼면 그 언 물을 가지고 신금을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닦기가 어렵죠. 그래서 해자축월에 어떤 일간, 신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간이든 간에 온기, 화가 한 점도 없으면 비난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승도지명이라고요. 명리학에서는 승도지명, 깎아중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중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괜찮은 중을 우리는 스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혹세무민하고 어린 백성들을 갖다가 등쳐먹는 중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자기 어떤 자기 어떤 그런 걸 다 버리고 기도하러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량한 백성들을, 어린 백성들을 현혹해가지고 등쳐먹고 혹세무민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땡중의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님의 부류가 있다. 저는 이 스님들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진짜 뭐랄까 타인 어떤 자기 신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또 자기 스스로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여전 법정 스님 같이 내지는 예전에 성철 스님 같이 여러 큰 스님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럽고 진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큰 스님들인데 자 이런 스님들은 우리는 그냥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꼭 중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인들, 역술인들, 무당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에서 절대 혹세무민 하지 말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어차피 역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적서라 구태라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적 쓴다고 해서 사주가 바뀌냐, 부적 쓴다, 굿한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냐,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깨어있지 않는 이상은
개운이라고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부적 쓰고 뭐 굿하고 뭐 어떤 역술이 야 개운해줄게 씨 50만 원 가져 100만 원 가져가면 뭐예요. 운명도시 역술인들이 다 박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딨냐고요. 그죠? 그러면 누가 역술인을 해? 나 같아도 개운할 수 있으면 나도 나한테 개운을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하고 좀 잘 먹고 잘 살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인데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뭐 부적서라 구테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안 좋으니까 내가 개운해줄게 뭐 얼마 가져와 이거 다 낭설이라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주를 봤을 때 기력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쁜 것을 갖다가 부적 써서 좋게 만들고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 좋은 거는 스스로 좀 예민하게 그거를 비켜갈 수 있도록 좀 주의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부적쓸 돈, 구탈 돈 있으면 친구들한테 삼겹살 사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차라리 적덕인 거예요. 배고픈 사람 밥 먹게 해주고 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도와주는 그런 것이 더 낫지. 그건 역술인들 땡중들 갖다 줘봤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괜한 또 삽질을 또 하셨습니다. 이창아 그래서 자 됐고요. 일단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신금축월의 엄동에 있기 때문에 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화가 있어서 조우가 된다라고 하면 임수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축월이 토왕절이기 때문에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천간으로 뭐 무토가 투출한다거나 지지로 토가 또 질비하게 날에 비서 있거나 하게 되면 신금 자체는 토를 보는 것 인성이지만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식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됩니다. 자, 일단 격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음금인 신금이 음토인 축토를 만났죠. 어저께 양금인 경금이 축토를 만났을 때는 인성이죠.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인성인데 어저께 경금은 양금이 음토를 만났기 때문에 정인이다라고 하면 음금이 음토를 만나게 되면 이건 편인이다라고 해서 편인격이 됩니다. 편인격. 근데 올해 기해년이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는 그냥 하늘로 날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중 안에 있는 기토. 자, 축 안에 있는 기토 축 안에는 뭐예요?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촉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촉이라고도 하고 여기라고도 합니다. 처음 초자라고 해서 이 축토가 개신기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걸 또 기토, 신금 계속 거꾸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마시고요. 초기, 중기, 이거 본기라고 해요. 초기 내지는 여기라고도 하는 거고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거를 중기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것은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축의 본기라고 해요. 본기, 본래의 기운 내지는 바른 기운이라고 해서 정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외우실 때는 초기, 중기, 본기, 초기, 중기, 정기 순으로 외우셔야지 거꾸로 정기, 신기, 이제 기토, 신금, 개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대략 난감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신 분들이 진짜 의외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제 초학하시는 분들은 순서 개수, 신금, 기토 이렇게 초기, 중기, 본기 순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축 중에 있는 본기,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본기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편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그냥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냥 적정한 정도의 인성이 엄마가 나를 생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주를 지나서 다시 토가 더 많아지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토가 더 이 상황에서 무토라든가 지지로 진술충비토가 더 있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모왕자쇠가 될 수 있다. 모왕자쇠는 뭐예요? 어머니가 왕하고 자식이 쇠하다. 어머니가 너무 왕해서 자식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신금 입장에서 인성인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토다매금 내지는 토후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땅에 여러분 반지, 보석, 다이아를 갖다가 땅에
묻어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 반지 같은 거 어떻게 돼? 잘 옆에 해놓고 잘 닦아서 어디 뭐 모임 같은 거 할 때 귀걸이도 달랑달랑 하고 가고요. 목걸이도 딸랑딸랑 하고 이렇게 가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반짝반짝 닦는 것인데, 그거를 잘 보관하겠다고 해서 땅속에 묻어 놓으면 녹습니다. 녹슬어요. 그래서 보석으로서의 진가가 완벽하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신금은 임수 보는 거 겁나게 좋아하지만 신금은 토를 보는 것을 억수로 싫어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축토 하나 정도, 기토 하나 축출된 것 정도는 나쁘지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토가 신금을 생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매금은 아니더라도 오금은 할 수가 있어요.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시킨다, 즉 금을 더럽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토가 신금을 생해준다 하더라도 이때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조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를 보더라도 해수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축월의 엄동설 안에 해수 2개 있으니까 물론 기온이 하강하게 되고 만물이 더 얼게 되는 그러한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자수가 아니고 그래도 해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는 뭐냐면 해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 간목, 임수가 있는데, 그죠? 이거 안 해오시는 분들 빨리빨리 외워주셔야지만 제 강의를 능히 빨리빨리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임수가 투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해중에 있는 임수를 능히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뭐 해수 한 2개 정도 있는 거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뭐에 중요한 건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해중에 있는 임수를 녹여야지만 그 임수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화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다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월간에 화가 있긴 있어요.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명식, 그래서 기해, 정축, 신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 지지에 뿌리가 하나 더 쏩니다. 선생님, 해중에 여기 간목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침튀어가면서 금방 말한 걸 제가 다 들었는데 바로 쌩까시고 그러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도끼눈을 하시면서 저를 또 째려보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자, 해중에 있는 간목, 물속에 담겨져 있는 목이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정화를 갖다 생조해 주기는 좀 어렵죠. 물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젖은 나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 정화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겨울에 가가지고 어렸을 때 저 많이 그런 거 많이 했거든. 친구들끼리 모답 이렇게 겨울에 나무 같은 게 가져다가 모답을 펴놓고 그다음에 뭐 고구마라든가 이게 밤 같은 거 이렇게 많이 구워 먹고 했었어요. 근데 눈치 없는 것들이 나무라고 가져온다는 게 꼭 물에 젖은 거 가져와요. 그러면 그거 젖은 걸 어떻게 바로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을 일단 살려놓고 젖은 나무를 갖다가 놓은 다음에 말린 다음에는 할 수 있겠지만, 해중에 있는 간목, 젖은 나무이기 때문에 정화를 살릴 수 없다. 즉 뭐예요? 속으로 봤을 때는 뭐 있는 것 같지만은 내막적으로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환경에 해당이 되겠고, 더더군다나 토왕절에 기토 투출되어 있으면 안 그래도 정화가 약해 죽겠는데 기토까지 있으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약한 정화의 기운을 또 설기시켜 주게 되겠죠. 물론 이 기토가 신금을 파는 것은 기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생토, 토생금해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격국은 된다 하더라도 이 칠살 자체가 너무 약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조후를 하기 위해서 이 정화가 살아나게 되면 따뜻해질 수는 있는데 신금은 어떻게 됩니까? 신금은 녹아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오리터 팍 어떤 애들이 이제 항상 뭐 이상한 좀 겨울 안 좋은 옷을 입고 다녀죠. 우리 어렸을 때 그 방한복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부잣집 애기들이 가끔 가다가 오리털 파카를 입고 오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겨울 같은 때 교실에다가 난로를 피우는데, 지금이야 학교 난로를 온풍기를 하잖아요. 뭐 꼭 기름 넣어가지고 온풍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기로 해서 전기 스토브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나무 석탄 같은 걸 떼가지고 그 무쇠로 된 거기다 이제 불을 했단 말이죠. 근데 뭣도 모르고 그 뜨거운 데다가 오리털 잠바 입고 온 애가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따뜻해질 수는 있어요. 그죠?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우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우는 할 수 있는데 뭐예요? 옷은 타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화를 쓸 때는 특히 경금은 정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신금은 정화를 보게 되면 겨울철에 조우 용도로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금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 오리털 잠바 입고 와서 태워 먹은 애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좀 많이 혼났겠죠. 그래서 칠칠 맞다고. 근데 저는 뭐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었죠. 그죠? 자, 해서 여기 3주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술을 얻은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성이 있어서 신금을 생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중요한 것 조후가 미흡하기 때문에 땅도 얼고 금도 얼고 물도 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생시가 어떤 생시가 좋을지 물어봤는데 글쎄요라고 하면 정말 자, 생시 보러 가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 자시는 무조건 무자시 다른 자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자, 어떤 분들이 또 뭐 카페에서 질문하신 걸 봤습니다. 자, 제가 밤 11시 45분에 태어났는데 을목일간이었는데 이것이 뭐예요? 갑신신지 몰유신지 이렇게 을률인지 좀 약간 헷갈리다고 했는데 이거 야자시 조자시설을 쓰게 되면은 약간 좀 자시가 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한번 다시 야자시 조자시설에 대해서 설명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써줄게요. 야자시 조자시 설은 불론한다. 다른 데서 명리를 배우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대단한 이론인 것처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조사시설이 아니고 조자시설입니다. 그래서 야자시, 조자시, 명자시 이렇게 쓰는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이거 그냥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아는 것은 내가 나중에 기초를 만들 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만약에 또 혹시나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강의 중에서 시두법 한번 이것만 보시더라도 원래 시의 청가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원래 병신진연 무자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갖다가 야자시 조자시 설을 쓰게 되면은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꾸 예외적인 것 자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칙 없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저한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 쓰지 않는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주에 없는 사주를 보는 겁니다. 너의 다리 긁어봤자 겁나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 잘 보세요. 해가 아니죠. 축, 해자, 해자축, 자해축. 자 뭐예요? 해자 축 방합을 완전히 구전하게 되면 이것은 뭐예요? 지지로 완전 수국을 형성하죠. 자,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지지로 완전하게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건 사주 격이 변해서 편인격이 변해서 뭐예요? 오히려 토금, 진상, 관, 격으로 오히려 변해질 수가 있어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수가 다 왕해져 있기 때문에 신금이 약해지고 오히려 식신상관이 다 왕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어저께 제가 경금 설명할 때 축월은 지지로 해자축 수국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유금 사화 등이 있어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지지로 진술충미 토가 있어서 토가 많아서 토국을 형성한지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수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수를 제하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금 자체가 토에 의해서 매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건 핵심이 되는 것 해자 축월에 화가 있어야지만 우를 해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정화 자체도 뿌리가 하나도 없게 되니까 이건 동토에 저 밑에 바닷물 저 밑에 반지 하나 똑 떨어져 있는데 얼어져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조우가 되지 않으면 비난해지고 살기 각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축시가 돼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해자축 수국은 형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토축도가 신금생해 주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매금은 아니죠. 근데 이것도 조우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조우가 안 되는 거고 잘 보세요. 자, 기해도 요거 조우가 안 됩니다. 무술도 조우가 안 돼요. 이거 무술과 조우가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자,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무자시가 됐을 때는 월지축에 무토가 투출한 거지만 이 무술시가 되면 축하고 술하고
양쪽에 통근한 무토가 투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중 8구 토후 매금되죠. 그죠? 토가 너무 왕해서 신금이 매금돼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간목 같은 것이 있어주게 되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오화가 정화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간목은 토가 왕해지는 것을 좀 적절히 조우해 줄 수가 있겠고, 조절해 줄 수가 있겠고, 간목은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 개사시 시지에 사화 있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사해 충, 그러면 얘가 박살이 와장창 깨져버렸죠. 쪽박을 온전한 쪽박을 못 쓰고 물 먹는데 깨진 쪽박을 쓸 수밖에 없는 아쉬운 점이 있으면서, 자, 개수 투출하게 되면 엄동설안의 개수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10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2, 30도까지 뚝 떨어지게 되고요. 이 개수가 하는 짓은 정화를 갖다 그나마 좀 불씨 하나 좀 갖고 있는 정화를 갖다가 여지없이 개수가 정화를 갖다가 촛불 켜놓은 때 모답을 간신히 막 그 없는 불씨 갖다가 열심히 원신들처럼 막 이렇게 막 비벼가면서 불 딱 해놨는데 아이고 웬걸 비가 온 거가 똑같습니다. 이 개수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사시 사해충도 되지만 일단 해자 주걸의 개수 투출하는 것은 특별한 별격이 아니고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생님 그러면 임진신 어떻습니까? 신금 임수 좋아한다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추걸의 기토가 태어나서 이 신금을 생해준다 하더라도, 그죠?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수가 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토후 매금이 아니라 수다 금침이 되는, 수가 너무 많으면 금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적당히 연지 일지 있는 해수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금이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투출하고 병화 같은 것이 조우했다라고 하면 이건 나쁘지 않지만은, 정화만 뿌리 없는 정화 가지고 조구도 해야 되는데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북극에 있는 바다가 다 얼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매우 추워서 살기 매우 힘든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그냥 뭐 정인편 이런 거 뭐 육친이라든가 신살론만 가지고 보게 되면 매우 어려워요. 찾아보기가 그 사주가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간파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신살 가지고 사주 보려고 하는 것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목카페에서 봤어요. 자기가 간목이 수월에 태어났는데,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걸 지우고 볼까? 아니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간목이 술월에 태어났는데 무술월에 태어났고요. 시가 축시에, 근데 술과 축이 신살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천을 기인에다가 반한살이라서 신살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 진짜 신살로서 좋은 건데 나한테 도움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길래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다신약이 되는데, 무토가 무술월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제다신약이죠. 완전한. 근데 시지에서 축토까지 보게 되면 일간은 약해지는데 재성이 더 왕해지죠. 그러면 제다신약이 더 극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비견이라든가 겁재로서 일간 간목을 도와줘야 되는데, 토가 많게 되면 인성인 수가 오게 되면 토는 수를 극해버리니까 그것이 반한살이 됐든 그것이 천을 긴 하레비가 됐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사주를 볼 때는 그런 신살 같은 거 보는 것보다는 음양오행의 생극 제어를 먼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살류는 그냥 필요 최소한으로 참고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하고 좀 금방 비교 명식 한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비교해 볼 명식은 무진년, 을축월, 신미일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오늘 명식하고 같이 비교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이렇게 한번 옮겨 봐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어차피 생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명식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왜 비교하는 사주를 이렇게 같이 보냐면, 이것만 보게 되면 또 다르게 주어지는 명식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것이 또 대략 난갑이기 때문에 많은 사주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는 것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것도 신금이 축월에 태어난
만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편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 자체도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서 원칙적으로는 편인격에 해당이 되는데, 연주가 무진년이고요. 일지에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신미일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자, 월지에 있는 축토, 일지에 있는 미토가 또 축미충이 되죠. 축미충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뭐예요? 토왕절에 축월이 해자 쪽 겨울이면서도 토왕절에 해당이 되고, 엄동설안에 토가 다 얼어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토만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주의 무진, 일지 진토의 미토의 축미충까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토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왕 자쇠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고, 이 모왕 자세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진, 축, 미의 통고를 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령 자체가 토왕절이기 때문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왕한 세력을 갖고 있는 무토에 해당이 되죠. 자, 육친론으로 봤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로 보게 되면 뭐예요? 정인에 해당이 되죠. 정인.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분석해요? 엄마, 전마. 뭐예요? 닦은 사람이 엄마가 뭐냐고요? 자, 알았어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모친 좋습니다. 모친. 자, 모친도 해당이 되죠. 엄마가 정인은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나를 매금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신금은 토가 너무 많으면, 자, 모왕자사해서 토후 매금이 된다 그랬어요. 토후 매금. 그래서 토후 매금이 되게 되면 인성으로 인해서 내가 땅속에 묻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정인 무토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교육도 해당이 되죠. 교육. 자, 교육이 아니고 교육이 되겠죠. 교육도 해당이 되고,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너무 많게 되면은 어떻게 보냐면 다자무자라고 해요. 다자무자라고 하는 것도 뭐야? 마늘 따자, 걷자, 놈자, 무자, 자,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다자무자. 이 사주는 토가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것은 뭐예요? 없는 것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신금이 매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을목 가지고는 이 무토를 갖다가 다 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토가 토해서 목이 토를 극하는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하고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된다라고 봐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목극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나무가 부러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곡괭이 가지고 메마른 땅 열심히 파다 보면 곡괭이 자루가 부러지는 것이고요. 내지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뭐예요? 그 땅 속에 박혀있던 나무 뿌리며 나무 기둥이며 다 부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부러지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건 간목도 아니고 을목이 되게 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제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뿌리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돼서 간목이 토를 제어해 줘야 되는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되는데, 토가 왕한 중에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시는 어떻게 돼요? 갑오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보면 간목이 뿌리가 미진이라고 하는 것에 간신히 뿌리를 주는데 수라고 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목이 왕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없어서 이것도 토다 목절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간목 같은 거 섣불리 들이대는 것보다는 경금이라든가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왕토의 기운을 오히려 설기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아싸리 무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종격이 되는 거예요. 종격 어떻게 되느냐? 이 을목이 있어서 약간 파격이 된다 하더라도, 을목이 있는 것은 파격이 되죠. 신금이 나를 버리고 그냥 왕한 토로 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명 종왕격이라고도 해요. 종왕격 내지는 종인격이라고 합니다. 나를 버리고 인성으로 종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운도 괜찮고요. 이런 경우에는 토운도 괜찮고, 오히려 금운 같은 것이 와서 이 을목 같은 거를 제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별격이 되려고 무술시가 되면 이건 별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무토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자시는
뭐예요? 별격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격으로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근데 이 사주가 어떤 생시냐면 정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유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간신히 인성이 너무 왕해서 신금 자체가 매금되는 우려, 거의 저는 이건 매금된다라고 보고요. 그래도 신금 자체가 유금을 받기 때문에 뿌리가 없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종한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고, 또 정화가 있기 때문에 뭐 또 이 정화는 또 신금 자체를 또 극하려고 하죠.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주인공 토가 너무 많고요.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뭐 엄마, 어머니, 모친이고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재에 해당이 되니까 아버지에 해당이 돼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왕하고 아버지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이 사주 주인공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다른 데 친척집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인성이라고 한 것 교육이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이 교육을 제대로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했죠? 다자무자라고 했어요. 인성이 많으면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좀 뭐랄까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좀 뭐 그냥 특정 기술직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좀 살아오신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더라도 자, 대운을 보더라도 병인대운이 된다라고 하면, 병인대운 들어오게 되면 인목이 들어오니까 토를 제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목은 화를 생하잖아요. 인목은 화를 생해서 이 화는 다시 뭐예요? 토를 생해주는 거니까 병인 대운이 와서 인목이 토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인성이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정묘 대운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묘미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은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유금하고 묘목하고 또 충이 된다라고 하면 저 묘목도 용두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묘목은 천간에 있는 을목과 같기 때문에 마치 지지에 있는 묘목 가지고는 왕토를 제할 수가 없죠. 결국 또 화가 오게 되면 이 화는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토가 왕해지는 것. 그 다음에 무진대운은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토가 왕에서 문제가 되는 중에 다시 토가 왕해지게 되고, 기사 경우 간다 하더라도 다시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해주는 계속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너무 어떻게 돼요? 토로 너무 많이 치우친 그런 좀 많이 편고한 사주라고 편고한 사주 내지는 편중된 사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게 되면 이렇게 좀 어떤 운이 와도 잘 구제가 되지 않는, 차라리 그냥 토가 왕할 때는 이렇게 금운이 오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을 설하고 그 금은 다시 수를 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의 토의 기운을 금으로 설하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하게 되니까 그냥 순항 상생하는 그런 현상으로 될 수는 있겠는데, 그 운이 너무 늦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이죠. 자, 그냥 여러분들은 사주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이 좀 안타까운 그런 사주,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안 좋다. 특히나 신금은 이 무토가 정인이지만 매우 신금한테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들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머니 쪽하고 좀 관계가 좋을 것 같은데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또 같이 비교 분석하는 것도 좋겠죠.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적당히 토가 있는 것에 해당이 되고, 생지만 유적절하게 맞는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이거는 토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된 사주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